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게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 주 만에 뵙습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사사건건 폭염특보로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우리가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오늘 두 나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구단 국회 운수꾼 박지원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푹푹 찝니다 오늘 또.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다녔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휴가- 못 갔습니다. 그래도 주말마다 목포는 내려가시죠? 목포 가면 뭐 일하는 거죠. 네. 어제 그제 돌아다니는데 그냥 땀이 줄줄 흘리더라고요. 목포 나오신 김에 휴가지로서의 목포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예, 네. 우선 바다와 여수나 남해 아니고. 여수 남해는 너무 북적거리고요. 네. 그 자연이 그대로 지켜져 있고 최근에 이 신안군 천사대교를 네. 건너서 천사대교 때 의원님이 또 힘써서. 그건 뭐 예산 확보에 네. 지금 박우량 군수하고 저하고 노력했죠. 그렇게 하고 목포에 와서 맛있는 북한의 회타운을 가면은 네. 죽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경제보복 이 와중에 술 이야기부터 할까요? 이해찬 대표 일식집에서 낮술, 그 뭐 사케니 정종인이 이건 뭐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의원님은 그건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식당에 가서 일본에 있는 식당도 아니고 네.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생산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청주 한 잔 먹었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혜를 모아서 일본 문제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네. 이게 국회가 할 일이지. 그래 무슨 여당 대표가 일식당. 저도요. 지난 주말 이틀간 목포는 전부 생선집이기 때문에 네. 거기 다 일식당에 돌아다녔습니다. 일식당 가는 건 뭐 당연히 일식당 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이번에 우리 여야 정치권이 이제 뭉쳤지 않습니까? 네. 일본을 향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뭉쳐서 일본하고 싸워줄 테니까 살려내는 방법을 만들어내달라. 이렇게 하고 차라리 지금 얼마나 많은 호재가 있었습니까? 민주연구원의 친일 반일 총선에 유리하다. 보고서 유출 논란요. 네. 그런 문제나 검찰의 인사 문제가 얼마나 편향됐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하면은 국민이 알아요. 그런데 일본을 공격하다가 총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쏘고 도대체 네. 아니 사케면 어쩌고 정종이면 어쩌고 청주면 어쩌습니까? 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이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사케라면 그 와중에 국회 앞에 있는 일식당에서 사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그걸 마시면 아니 국민 정서에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일본 식당에 가서 보면은 청주를 마셔도 청주라고 안 써요. 되게 사케라고 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사 또 그 뭐 다른 당에서는 왜 일식당에 갔느냐 그거는 잘못된 주장 같습니다. 잘못이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것 가지고 국회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장면 다음 장면도 하나 볼까요? 술과 관련된 건데. 네. 지난주에 논란이 된 장면입니다. 이거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밤에 민주당은 그냥 이제 저때가 그 다음 날 우리는 추경 저
국마되는 정도밖에 날이고 매우 중요한 못하겠다. 날인데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예결특위 위원장이 만취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뭐 적절치 못했죠. 네. 그렇지만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국회가 계속 공전됐잖아요. 그래서 안 열린다고 하니까 술을 한 잔 먹었다. 네. 그렇더라도 7조의 국민 세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저렇게 과음을 한 것은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열렸던 수보회의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죠. 수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많고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거대한 경제 대국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도 내수를 키우려면 남북 화해에 나아가서 통일밖에 없고 그것이 답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내수 시장이 70%고 네. 수출 시장이 30%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수출이 50% 가까이 됩니다. 네. 수출이 그러니까 좀 다릅고요.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경제 저건 지금 우리 목포 김종식 시장이 목포를 낭만항구 마스도시 평화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포가 철의 실크로드가 출발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평양 네. 그리고 런던까지 가자. 만약에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경제를 표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저 평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 간에 공고한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고 네.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도 하고 비핵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가 일본을 이기자는 주장만 연일할 뿐 국민들 귀에 와닿는 마땅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년부터 부품 소재 등의 예산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저 손 놓은 채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양전철의 총선 전략 보고서 이런 것과 종합해 볼 때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번에 그 총선 전략 보고서 이런 것도 봤을 때 한일 갈등을 일부러
조장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에 유리하니까 뭐 이런 의혹 제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 말은. 물론 민주당의 총선 전략 보고서 그런 것은 이해찬 대표도 따끔하게 지적해서 사실상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네. 잘못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황교안 대표 그럼 지금 져야 됩니까? 일본한테 굴복해야 됩니까? 지금은 네. 일본과 싸워줘야 됩니다. 특히 국회는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소재 부품 산업을 발전시키자.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럼 대안이 뭡니까? 그런 대안은 얘기하지 않고 지금은 뭉쳐서 국회는 싸워주고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대안을 세울 때입니다. 저는 이 이면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참 무서운 전략도 굉장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보수라고 하면 미국도 설득하고 일본도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네. 밤낮 일본 두둔하고 미국 두둔하고 우리 정부에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총만 쏘아대면은 그게 대안이에요? 저는 네. 저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대안을 내놔봐라. 그렇죠. 네. 관련해서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로 한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야 한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정상회담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네. G20대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베가요. 네. 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면 국민과 국회는 단결해서 싸우고 또 다른 네. 대통령과 정부는 또 원로들을 파견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정부는 대화를. 그렇죠. 엊그제 중앙선대위의 공노명 네.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감명받는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지금 일본과의 어떤 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지혜를 대통령께서도 좀 그런 분들을 예를 들면 제가 숫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전문가인 공노면 정 장관이나 김지태 대사님 같은 분들은 또 과거 공화당 민정당 하시던 분들 보수에도 좋은 인사들이 있다. 아,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대표들이 가도 자민당 간사장도 못 만나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는 전쟁 중 아니었어요. 전쟁 중이고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은 네. 그런다고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2번 특사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네. 그래 지금 현재는 국회와 국민은 싸우더라도 일본 국민과 일본 국회도 우리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그러한 원로와 지일파들을 보내서 대화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특히 귀에 와닿는 말씀이 국회는 국민들과 싸워줘야 한다. 앞장서서. 정부는 뒤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일본의 이런 전면적인 무역 보복에 대해서 관련해서 오늘 우리 경제 특히 코스피 주가나 특히 코스닥은 7% 이상 폭락했고요. 네. 삼성전자 뭐 우리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또 2.2%나 급락해서 하락세가 멎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도 7.43포인트가 폭락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네. 자본시장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저기야 뭐 정치, 외교, 안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오직 수익만 보니까. 네. 아무리 강한 권력도 네. 경제는 시장을, 정치는 민심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급등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고 정치권이지 삭게
음주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네. 하면은 그건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네.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급락이라고 저희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7%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폭락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일본도요. 이 정도는 감당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과 또는 반면에 야, 이게 이렇게 현실이 되는구나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계속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피해도 크지만은 네. 미국과 중국, 특히 일본의 피해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아베 총리가 이러한 경제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소미도 우리 정부에서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네.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미국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도랑이든 소라, 네. 중국 풀만 먹고 살 수도 없고 미국 풀만 먹고 살 수도 없고 중국, 미국, 일본 풀을 다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미국은 미국 풀만 먹어라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저러한 것으로 급락시키고 또 니케이 지수도 보십시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아베 수상이 저러한 일을 스탑해야 된다. 네. 지금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파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런 카드 하나는 더 갖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결정적 경제 보복을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지소미 파기하지 말아달라. 일본도 그건 말아달라. 네. 그러면 자기들부터 그러한 보복 행위를 중단해야죠. 우리도 카드를 써야 네. 협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해버릴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증의원 참의원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며칠 전에 헌법 개정을 역설을 했어요. 헌법 개정이라는 게 뭐죠? 교전할 수 있는 나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예.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교전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일본과의 한일과의 관계는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그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소미아를 뭐 파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소미아 이후의 협정, 군사 정보 협정 이후에 이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카드가 되나요? 통신 가시선 밖에서 항상 수평선 너머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일본의 군사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유지돼야 된다고 할 만큼 우리가 매달리고 의존할 만한 협정이냐? 제가 보기엔 이미 지소미아는 식물 협정이에요. 식물 협정.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된 그리고 또 안보 문제로 이렇게 지금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신중하게 나가야죠. 저렇게 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이 잘하는 거고 네. 정부가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일본이 최종 카드를 썼으면 우리도 네. 쓰자. 네. 그리고 저렇게 해야만이 미국이 움직입니다. 지금 쓸 때다 이 카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십시오.
화이트리스트 한국을 배제했지만은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소미아 취소를 선언하고 일본과 미국과 협상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취소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면 의원님 말씀은 지금 승부수를 던지자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마다 이 협정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연장할지를 해마다 결정하는데 네. 24일인가 그렇더군요. 예. 근데 우리가 결정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파기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서른 의원은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8.15 우리 같은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패망한 날인데 이날 파기를 선언하자 이런 건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하자 이거죠. 저는 대통령이 네. 8.15 경축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리 한일 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상의 문제나 경제적 파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코스피도 네. 니케이 지수도 중국도 미국도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우리 국회에서 주장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지. 네. 지금 벌써 8월 15일 날 파기하자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앞장서 주장하지만 꼭 정부는 그렇게 앞장서 가서는 안 된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고. 정부는 네. 외교적 노력을 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국회와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도 80%가 경제 보복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수 역할을 하고 정부 대통령은 외교수 역할을 해야 네. 균형을 잡지 않느냐. 해결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인가요? 우리나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가 세종대 교수가 이런 말했더군요. 일본과 싸워야겠다는 열정보다는 이기겠다는 냉정함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국회나 국민들은 이런 열정을 갖고 있지만 또 정부는 그만큼의 냉정함을 갖고 협상에 응해야 한다. 사실 말이죠. 네. 그 IMF도 쉽게 말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어음을 다 돌려가지고 네. IMF가 왔습니다. 채권을 전부 회수해 가면서 그렇죠. 다른 선진국 자본들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 빠지기 우리 자본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예, 그때. 위기가 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빼간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네. 이번에도 누가 이거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다 뛰어다니면서 싸우기만 하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요. 최재성 의원이 지금 여당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인가 그 소위 위원장 맡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일본 전역을 지금 도쿄 같은 데는 방사성 물질이 초과 검출되고 있으니까 전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자 이 부분은요. 그건 뭐 정치권에서 또 집권 여당의 경제 침략 위원장이니까 네. 뭐 할 만한 얘기다. 그러나 그건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네. 우리가 외교는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이시네요. 우리는 강력하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프론트에서 예. 네. 특히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대신 정부는 냉정함과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소폭 개각이 있을 것 같다. 6, 7명쯤 될지. 법무부 장관 조국 수석은 그동안에 제가 몇 번 여쭤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뭐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평을 내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변함이 없습니다. 네. 서울대생들은 화면이 있습니까, 이게? 네. 게시판 대자보가 하나 있군요. 네. 일부 서울대생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서울대생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정치하랍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포립해서 네. 이렇게 하니까는
장기 휴직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권으로 가라. 저도 만약 민정수석 2년은 서울대 교수를 휴직을 했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차라리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 갈 거면 서울대 그만두고 가는 게 낫다. 그렇죠. 모양새가.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하마평을 좀 볼까요? 네, 한 6, 7명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분만 볼게요. 네, 법무부 장관은 조국 민정수석의 내정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고요. 김현수 전 차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에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 네, 전에 사회수석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또 이번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이나 교육 정책, 복지 정책을 추진했던 실무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수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받으면은 회전문 인사다. 네. 과거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꼭 적임자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전문 인사로 될 수 있다. 네.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식구끼리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창밖에를 바라보아서 좋은 인재를 탕평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자꾸 부동산 정책으로 실패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사용.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도로 잘 잡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글쎄요, 그렇지만은 네. 국민들은 지금 아마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회전문 인사 이야기하셨지만 장관 하셨잖아요. 수석 하셨잖아요.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저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